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요, 조세공산주의, 의료공산주의 제목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부제목으로 조세공산주의와 의료공산주의에 물을 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목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조세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또 의료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보시면요, 각종 4대 보험이다, 세금이다, 공공요금, 물가, 너무 한꺼번에 올라서 삶이 매우 어렵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드니 정부에서 무상복지 한다고 하면서 보조금 나눠준다 할 때 이런 소리가 반갑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세공산주의의 전형입니다. 각종 세금, 4대 보험을 포함한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올려서 주권자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의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국민을 노예화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 즉 소비 주권을 빼앗아 가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패 정치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인류대학 출신의 판검사들, 또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또 인류대학의 공무원, 또 언론인, 또 학자, 이런 자들이 야합해서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던 조선시대, 즉 중세 봉건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세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수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이 한 통속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출세를 하고 있으니 모두 공범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유대 금융자본을 등에 엎은 각국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들이 개별 국가와 개별 민족 문화를 해체하여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기 위한 공작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노예로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에 이미 취등록세를 모두 내셨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종부세는 위헌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약탈해가는 것이 바로 종부세인 것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주인이 정부에 월세를 내는 중국 공산당의 토지 공유제를 한국적인 표현에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추미애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노무현 때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재산을 형성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이미 모두 내셨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자식에게 주거나 형제에게 주거나 남에게 주거나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간이할 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위헌입니다.
상속세 또한 정부가 내 형제도 아니고 또 내 부모도 아니면서 부모님 유산 가운데 최대 50%까지 가져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뭐다? 약탈입니다. 상속을 3번만 하면 국민은 알거지가 됩니다. 멀쩡한 기업을 상속세 내려고 팔아야 하고 상속 3번만 하면 남은 돈 또한 정부가 다 가져가게 되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세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세금을 못 내면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게 만들면 그 국민들이 그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공산주의에 저항하여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헌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 4가지 세금에 대한 폐지 운동을 해야 하고 이를 조세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 저항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바로 헌법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조세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이 안에도 각각 부가가치세가 10% 이외에도 주세, 교육세, 유류세 등 각종 이중과세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4,500원 안에 포함된 세금은 무려 3,323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값도 2,500원짜리 한 병에 절반 이상이 각종의 세금의 결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없애고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중과세를 모두 없앤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각종 물가가 내려가서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을 때 전세금에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내놓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인 것입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 복지에 사용한다고 하는 정부의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매년 종부세가 올라가면 전세를 내놓을 때 매년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에 겁을 질린 서민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다시 은행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보면서도 부동산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완전히 괴멸되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한다면 계속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니 기업과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한국에는 노예화된 서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만 좋아지는데 그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있으니 조선시대 양반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악법을 만들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약을 강제로 맞게 하는 등의 온갖 더러운 일들은 출세에 지향적인 서울대학교 혹은 인류 명문대학 출신 공무원들이 하도록 만들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산업공상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배 피지배 계층들이 다시 나눠지고 이러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완전하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헌법에 국민 대신 사람을 삽입하게 되면 세계 단일 정부의 중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석현, 지금은 나와 있지만 중앙일보 회장했던 사람이죠. 또 그가 또 주도적으로 창설하였던 여시제가 말하고 있는 리셋 코리아가 되겠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유대 금융 자본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 내용을 가급적 SNS를 통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30대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못하지만 어쩌다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 줄줄이 부동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개인소득세가 10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45%를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데, 어제까지 백수였다가 스타 인터넷 강사가 돼서 연봉이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비록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정부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45억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약탈해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45%를 가져가는 것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탈해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세 공산주의에 맞춰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이제 바야흐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를 지방세 2.5%를 포함하여 27.5%까지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모두 방치하여 기업들이 많은 숫자가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염병, 중국에서 발생한 그 역병 사태를 악용하여 거리두기를 한다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거리에 나와 앉았으며 정부 보조금을 의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니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이 결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나라가 해체 위기로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앞장세워서 남녀 갈등을 유발시켰고,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에 앞장을 서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에
약 3천여 명의 낙태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1년이면 약 110만 명의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 딥스테이트의 인구 감축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척하면서 들러리만 서주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즉 중국 공산당 조선 총독부의 1중대, 2중대가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들인 것이죠. 국민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세 공산주의가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만든 기관에는요, 영국의 정보기관은 MI6, 미국의 정보기관이 CIA,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달러 화폐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이고 여기에 이사들은 모두 영국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FRB에서 전쟁 자금을 빌려오고 또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CIA가 전쟁을 기획하고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면 미국 정부가 전쟁 자금을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FRB에서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니 미국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대 금융자본이 미국인들이 벌어서 낸 세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해야 했었고 각종의 물가가 오르니 결국 기업들이 모두 떠나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CIA는 끊임없이 주적을 만들고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미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FRB에서 빌려오는 구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보기관 안에는 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MI6나 CIA, 미군, 이들 안에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소수의 악인들이 전 세계를 속이고 전쟁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언론에 흘리게 됩니다. 자, 현재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은 선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1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또 양심 있는 언론들이 이미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부시 정부가 주장하고 공격해 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쟁을 수행했고 많은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로 발행해서 사용했고 현재는 그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죠. 아프간에서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고 쳐들어갔고 아프간 전쟁에서도 역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뜬금없이 어제의 동지였던 소련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냉전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지난 70년 넘게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느라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났던 것이고, 미국 정부는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서 FRB의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돈은 유대 금융 자본가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고서 뇌물을 주었지 아들 헌터 바이든을 보고 주었단 말이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0억 불이 넘는 무기와 달러 등을 지원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미국의 FTX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되돌아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제공이 되었고, 수사 당국의 추적이 시작되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를 파산시키고 증거를 인멸한 바 있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자를 줘야 하니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을 더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따라서 미국 인구 92%가 식료품조차 구매하는 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은 잠궈버리고 그 결과로 유가가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유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넘쳐서 교도소의 죄수들까지도 일자리를 얻을 만큼 일자리가 넘쳤었는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자 미국이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의 선관위원들, 법조인들이 모두 침묵하였습니다.